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다니셨던 영산, 변산, 그 사이에 육로와 그 백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백길은 법성포에서 배를 타셨겠죠? 뭐 타고 가셨다고 했어요? 윤선이 뭐예요? 전기. 어쨌든 사람 힘이 아니라 어떤 그 동력이 생긴 겁니다. 그 동력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자연 환경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 아마 시간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제가 잠깐 드렸어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그 판이 바뀐 겁니다. 판이. 이런 곳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고민도 하고 법도 어떻게 필까 하고 구상을 하셨던 그러한 성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법성포에서 곰소로 가든지 아니면 그 줄포로 가든지 이렇게 가셨다. 그게 또 반대로도 이렇게 곰소에서 법성으로 가시고 줄포에서도 법성으로 가시고 이렇게도 되시고 또 한 길은 그 육로로 쭉 갔는데 그 심원 그 연화봉 수양을 했던 그 심원 쪽에서 그쪽은 고창이에요. 이렇게 만이에요. 이렇게 만인데 밑에 여기는 고창, 이쪽은 부안.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빠르죠. 근데 이게 바다야. 그래서 바다를 안 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멀어지죠. 근데 바다를 배 타고 슉 가면 빠르죠. 그래서 배 타고도 그러니까 심원에서 곰소 쪽으로도 넘어가고 곰소 쪽에서 심원 쪽으로도 넘어가는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있어요.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다 걸어서 육로로 가는 길이 있었죠. 육로로 가는 길도 더 서해 연변을 따라서 가는 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길로도 가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마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육로로 가다가 아까 그 이 줄포만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배를 타고 넘어가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 여기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육로에서 하신 법문 중 하나가 바로 장 보는 이야기였어요. 옹기 그 법문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 와서 대우받으려고 장만 잘 보면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자기가 그냥 대우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 파는 사람이 어떻게 했던지 자기 소신껏 그 물건만 잘 사면 된다 하면서나 그 자리이타 얘기를 대종사님 하셨죠. 그것도 대종사님 어디서 하셨어요? 이 노선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대종사님은요, 그렇게 장 이렇게 그런 곳이 바로 학교예요, 학교. 당신 학교고 거기서 감각감상일 있으면 그게 바로 설법이에요. 너무 좋은 설법이시죠. 어디서 뭐 남이 한 얘기를 들어서 막 뭐 그런 걸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대인사님께서 산경전이다 다 이렇게 돼 있어. 당신이 산경전으로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백길로 이렇게 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또는 백길에서 바닷물도 데워보고 고기수도 다 세워봤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대종사님의 정전을 통해서 이해할 때 확실히 이해가 돼요. 바닷물을 다 데워봤고 고기수를 다 쉬어봤다는 것도 이론상 진리의 안목으로 봐야 그게 쫙 풀려요. 그러겠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풍랑을 만나셨는데 철력을 빌어라. 또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뉘우치고 앞으로 새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그것은 우리
그 정전에 보면 참여문의 기본 노선이에요. 기본 노선. 기본. 그 마음으로 앞으로 대중께서 천력을 빈다는 것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은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보호는 할지언정 배은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 이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의 기본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종사님은 이 노선 중에서도 계속 당신이 나중에 법으로 쓰셨던 다 정리해 주었던 정전을요 미리 다 하고 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시범을. 그렇죠. 이 도를 채받아서 생사 해탈의 그 태연부동한 자세도 어떤 생사의 그 기로에서도 생사 해탈의 태연부동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의 행적은 다 어떻게 보면 돼요? 정전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렇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말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속지 마세요. 표현에 말만 살짝 바꿔놓으면은 딴 얘기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네. 오늘은 자 하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입산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때 전에 변산에 입산을 하셨어요. 입산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산해. 하산하자. 하거라가 아니네 이건. 하산하자. 이렇게 돼야지 않습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하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쭉 말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셨다. 이제 하산의 기연이 나옵니다. 인연. 하산의 인연인데 몇 쪽을 피면 되냐면 137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올라가야 되냐면은 석두암길을 가야 됩니다. 석두암길. 석두암. 지금은 이제 석두암 터만 있죠. 근데 석두암길은 어디냐면은 그 거북바위 쪽의 길입니다. 이게 석두암 계단길,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단길을 따라 서동풍, 제가 서동풍, 바람풍 불이죠? 네. 대종사님께서 이게요, 바람이 불기를 염원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동풍이니까 동쪽 바람이 아니라 동남풍의 그 약자일 거예요. 동남풍이 뭐예요? 이 봄바람, 봄에 동남풍이 불면 이렇게 만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따뜻한 기운이 부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으로 추정이 돼요, 이게. 왜 서동풍이라고 지었냐면은, 서동풍을 누가 입교를 시키냐면, 장풍이 입교시켰어요, 장풍. 이분 나중에 장적조로 바뀝니다. 이제 바람만 일으키지 말고, 네 마음을 잘 비춰봐라.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성리에 근거해서 하기를 염원하셨을 거예요. 이 형이 동생 서중환, 원래 성명이 서상인이에요. 상인. 서상인. 이분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이분이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형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 계시니까 만나 뵈러 가자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석두암길에 오르시죠. 그러면 이 석두암길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산 요청의 길이 됩니다. 거룩한 길이 됩니다. 또 대종사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하산한 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산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서중환이 부인 정세월과 함께 이 길을 다시 올라와서 석두과사 소태산에게 하산을 간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석두과사 소태산은 이를 받아들여 회상 공개를 논의하게 됐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오르고 내려가 봐야죠. 올라가서 딴 길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한번 또
올라갈 때는 어떤 길? 요청의 길. 하산을 요청한 길. 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 이제 하산을 하셨던 그 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이걸. 자, 그렇게 보니까 석도암 길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을 짜시기에 오르셨던 제법의 길도 되죠. 그 실장초당에서 법을 교강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예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 적용해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교강을 적용해 보셨던 그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법의 길이라고 한 겁니다. 제법이란 게 꼭 법만 처음에 선포한 것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개념들도 더 정리하고까지를 제법으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동시에 회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산했던 계법, 이제 법을 펼치신 길이라는 거예요. 제법의 길이요, 계법의 길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석도암 뜰 앞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때 정세월에게 그 느티나무를 그 예화를 들면서나 성리분답을 했던 만법규일 일기하처에 그 의두를 주었던 기원처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그 느티나무도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느티나무가 크죠. 그 당대에는 과연 그 당대에 있는 느티나무였을까 어쩔까 잘 모르겠어요. 대림사님 당대. 그러나 기다고 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다고 합시다. 하고 그때는 더 기다고 했으면 작은 나무였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 얘기를 살펴봅시다. 원기 8년 그러니까 1923년 대종사 33세. 대종사님 젊으시죠? 예. 음력 6월 1일 원평에서 약방을 하는 서동풍이 김제에서 인화당 한약방 이곳이 언제도 이거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네. 김제니까 금방 가는데 제가 잊어먹으면 가자고 하세요. 네. 제가 기억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그러면 멀지 않으니까 뭐 시간 내서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인화당 한약방 운영하던 그 동생 서상인을 데리고 그 변산 봉대정사를 찾아와서 결국은 대종사를 뵙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그때 자 이제 이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 쭉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두거사가 묻기를 석두거사가 누구예요? 대종사님. 자 석두거사가 묻기를 그대는 무슨 뜻이 있어서 이 같은 험로를 불구하고 왔는가? 이렇게 막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왔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대장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찌 이런 데를 왔소? 이 정도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중환이 사례기를 선생의 도덕이 높으시다는 말씀을 듣사옵고 도덕을 배워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석두과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인심이 거의 다 신기 묘수를 원하거늘 그대는 도덕을 말하니 다행히 나와 장구한 인연이 되겠소. 어떠한 인연? 장구한 인연.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대부분 이때도 신기묘수를 원했던 겁니다. 이 신기묘수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천국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저기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만 바라는데 그대는 도덕 여기서 도덕이란 것도 우리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이걸 더 풀어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개벽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이게 예. 도덕을 말하니 다행히 당신이 이것은 가르쳐줬다 이거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오래 또 가도 그 변치 않을 인연이 되겠다 이거예요. 장구한 인연이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 말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버전 다른 데서도 서울에 가서도 그 이공주 이
이 인연들을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하세요. 약간 이게 달라져요. 근데 내용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물어보니 내가 여러분과 오랜 인연이 되겠다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도덕을 말하니까 나에게 도덕은 있는데 다른 걸 물으면 내가 못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난 못하겠다. 근데 도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대도가 뭡니까? 이러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은의 도가 뭡니까? 그러면 말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분이 이미 세상에서 의공, 그러니까 의사잖아요. 의공으로서 이름이 있다 하니 나의 도덕을 진실하게 공부하여 만생령의 마음병까지 고치는 양의가 되어 보소. 양의가 뭐예요? 좋은 의사, 좋은 의사입니다. 나의 도덕 나오죠, 여기서. 나의 도덕. 대종사님이 깨친 그 진리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기하면은 대종사님이 깨친 진리는 사은사유 삼학팔조예요. 그러면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진실로 공부해서 만생령의 마음병까지 고치는 양의가 되어봐라는 겁니다.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기로 하면 나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할 것이요.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해도 한가하거나 개교를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다면 결국 여기서 영보국에 가득 찬 온갖 보물. 이게 뭐예요? 영보국이? 우리 일원상짜리고요. 이게 성품짜리예요. 이게 다른 말 아니에요. 여기 온갖 보물을 마음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요. 여기 온갖 보물 얘기는 또 어디 나와요? 대인상이 나중에 저기 그 남중리 가다가 땅 일원상 그리고 이게 온갖 보물이 다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도 하시고 뒤도 하시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나 법명을 중안이라고 쳐요. 가운데중 편안하란. 이 가운데중이란 건 이게 이 공간적 가운데가 아니죠. 이게 중심자리예요. 이게 일원상 자리예요. 그 자리가 편안한 거예요. 그 중심인 그 자리, 중심인 일원상 자리에 딱 잡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다 이거예요. 안락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중안이라는 주면서 세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줄이는 유념하소 하면서는 중안이란 늘 천천히 하는 가운데 안정을 주라는 공부를 하라는 말이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우리 그 서중환 선진이 과단성 있는 분이었나 봐요. 칼을 뽑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다 따져보거든요. 일이 안 돼. 뽑을 때 팍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 서중환 님이 뽑을 때 뽑아버리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 기관차다, 그 어떤 그 추진력이 뭐 이런 그 열반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보고 또 이렇게 여기서 중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그 천천히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안정을 하는 공부를 요구하셨다. 이것은 서중환님께 맞는 말이에요. 반대인 사람한테도 이러면 안 됩니다. 반대인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날 밤 석도암에서 지내고, 석도암이 방이 2개라고 했죠. 그 부엌에 붙어 있는 방은, 불 때는 방이 붙어 있는 방은 제자 방이고, 그 한 방 건너서 있는 방은 대중사님 방이고, 아마 제자들 방에서 어찌 같이 주무셨을 거예요. 그 형제간 해서 이렇게 주무셨겠죠. 석도암에서 지내고 나서 그 서중환은 옛 인연임을 깨닫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새로 만난 듯 흐느껴 울며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구로 모시기를 애원합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이 영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는 정신의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듯이 정신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보다 9살이나 더 자신 어려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9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육체의 나이는 더하지만 영의 나이는 적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영구법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부모 자식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보다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냥 그게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은 사부의 관계는 없어요. 현대사회는 다 뭐 사부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난리 나죠. 조금만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과 원래 선생이도 굉장히 좋은 말이었는데 이거 참 이 시대에 옛날 선생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공자 할 때 그 자가 그 선생님이에요. 선생. 이건 뭐 아무나 때 그거 비춰주는 말 아닌데 이게 시대에 따라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만 있고 그 위에 단계는 없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영부 관계 그러니까 사부 관계가 송규, 송도성, 전은광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요. 밀접한 관계죠. 아버지가 잘못되면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이해를 따지고 막 아버지를 아버지가 잘했는가? 이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아버지가한테 누가 뭐라 하면 누구야? 하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더 해요. 이게. 그리고 이분들은 연세가 된 사람보다는 낫죠, 다. 그럴만해요. 그래도 그렇게 특별히 그런가 보다 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 추풍 선생이 나이가 더 많은데 이 관계였어. 그리고 이 서중화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연장자인데도 이제 대종사님은 사부로 이제 영부 아버지가 된다. 아버님으로 봤던 거예요. 아버님. 부모님이 돼요. 정신적 부모님. 지금은 이걸 개념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형님 따라와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나서 원기 8년 음력 6월 26일에 언제 찾아왔어요? 처음에 6월 1일에 찾아와서 6월 26일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일 정도 차이가 있네요. 대략 그러네요. 부인 정세월과 함께 다시 복례정사 와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부인한테 이제 가니까 어디 갔다 오셨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세월님이 아니 저도 좀 갑시다 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말 안 했으면 이게 안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여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온불기 교사를 읽어봐야죠. 어디를 읽었냐면, 자, 1063쪽 첫째 단락까지만 읽읍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63쪽 5 회상 공개의 준비 이 부분에서 첫째 단락입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원기 8년 6월에 서중환이 부인 정세월과 함께 다시 복례 정사에 와서 쌓이기를 이곳은 길이 험난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협착하오니 마땅히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널리 열어주심이 시대의 근소일까 하나이다 하며 대동사의 하산을 지성으로 간청하였다. 근데 이제 이 하산을 간청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대종사님이.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하산을 이제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산을 요청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경제적 그 감당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님 어디 무슨 뭐가 계셔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뭐냐면 이곳은 길이 험난하여 교통이 불편하죠. 요즘 많이 편리해졌어요. 근데 저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불편했어요. 비포장도로에 지금 다니는 길은 그 당대는 없는 길입니다. 거의 있는 길도 있어요. 거기 포함돼서 되는 거 있지만 되게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막 차가도 막 들컥들컥 이런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장소가 협착하오니 장소 협착하죠. 거기 뭐 가봤지. 그러니까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 대종사님도 나중에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해요. 그게 여기 익산. 일이 근교의 익산인 거예요. 그리고 택하여 모든 사람이 앞길을 널리 열어주심이 뭐라고? 시대의 급선무라고. 야, 이런 말. 지금 이 시대 이것 말고 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말도 참 재밌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 하산 이렇게 하고 하산을 지성으로 간청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때가 온 걸로 짐작하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길은 어렵지 아니하나 그대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해서 감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당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정신, 물질, 육신으로 다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소자피로 물질이 많지 않고 정성이 부족하나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에 석두거사 소태사는 그럽시다. 허락하고 이로부터 회상을 열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제 구체적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중환과 더불어 장차 이 복례정사에서 앞으로 이제 회상을 열 그 만반의 준비를 서로 계획도 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토의를 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인데 나중에 총부건설 때 김제에서 저기 현재 우리 여기 신용리까지 익산 신용리까지 서중환 선진이 자전거를 타고 내왕을 해요. 그래서 그 건물 짓는데 가면 살피고 다 해요. 그리고 토지를 살 수 있는 값을 내고 또 일부 건축하는 것에도 내고 해요. 동계산까지 있는데 이게 현재의 가치로 얼마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말해봤자 뭐 몇백 원 말해봤자 그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지. 대충 지구로 따지면은 뭐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잘 계산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각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많이 알아본다고 해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제가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 할 때도 재산 다 정리해서 500원, 400원은 이렇게 투자하고 100원 가지고 뭘 하고 했다면 그럼 이놈의 이 500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당대로 뭐 쌀 얼마다고 했는데 쌀 몇 가마라고 했는데 그 당대 때 쌀 한 가마니 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내가 몰라. 지금 쌀 한 가마니가 아니요. 그게 그때 쌀 한 가마니면 막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금값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알 수 없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이때도 이 정도 이렇게 내놨으면 얼마는 것은 나중에 한번 더 이제 제가 견해가 좀 생기면 기회가 생기면 좀 말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소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김제 거기도 한번 가볼 만해요. 거기에 인화당 한약방이 교단의 어른들이 이제 많이 다녀요. 그때의 경험이 교단의 어른들이 거기서 이제 일도 봐요. 인화당 한약방에서 일도 봐요. 그 경험이 결국은 보화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서중환 이분이 인화당 한약방을 교단에 다 넘기려고 했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결단력이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그 한약방도 아마 규모가 커요. 막 직원이 많을 때는 50명이 넘었대요. 50명 정도 됐대요. 한약방이 50명이 된다는 건 보통 이게 거기에 건제사까지 있어요. 이게 그 한약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도 넘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나중에 그 보화당에서도 건제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그때의 경험들이 거의 넘어온 겁니다. 그때 경험한 것이. 교단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건 지금 빈터로만 있어요. 이제 한번 가봅시다, 거기를. 그리고 이분이 그걸 다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다른 사람도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문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해요. 다. 그걸 몹시 힘들어 하셨던 분이고. 그래 나중에 거가 또 불이 나요. 이때. 근데 불이 나는데도 그것은 또 그것대로 되겠지 하고 자전거 타고 또 와서 충북건설에 살펴봐요. 그건 또 어차피 불 난 거니까. 그런 어떤 제가 왜 서중환 이분의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정세월님이 간장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간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참 중요했나 봐요. 지금 간장 한 병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뭔 뜻인가 할 거. 이것도 내가 설명을 못해. 이것도 굉장히 큰 걸 거예요. 그 간장 한 병을 그 도포자락 이쪽에 이렇게 차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그래서 김제를 그 선제님들이 오갔던 그 김제의 길 거기도 우리가 거의 없어요. 이제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요즘 거기도 공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공사되네. 근데 그런 길도 한번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길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길입니까 이게.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양반이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탔어. 근데 총부건설을 맨날 막 다른 차편을 이용하니까 마음대로 못해. 시간을 조정을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양반들이 자전거 타고 조그만 양반이라 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좀 흠이었나 봐요. 근데 자전거를 배워서 타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 건 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것에 의해 노고에 의해서 이 처음에 총부가 지금 본원실 꼭두마리집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막 다른 데 있던 집들을 분해해 와가지고 또 재조립 더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저게. 제가 이제 거저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서중한 이분의 뜻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49세로 결국 발병을 해요. 이게 참 이분이 참 그랬고 열반하니까 대중사님께서 중화는 자공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공자에게 자공과 같은 사람이다. 공자에게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에게 자공이 없었다면 뭐가 안 돼요. 자공이 있었으니까 이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거대 집단이에요. 그게 목에 살려 할 거 아닙니까? 자공이 다 목에 살리고. 그러니까 공자가 공자일 수 있는 기반, 경제적 기반이나 이것이 자공이 없었으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같이 대종사가 내가 뜻이 있었으나 뜻을 필 수 있는 첫 시작이 서중한 이분이 없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 이게 공자 자공 관계를 아는 사람은 이 말만 가지고도 딱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지님들의 이런 걸, 이분이 초대 회장, 불법연구의 초대 회장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자리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걸 통해서 대종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며 또 이 일을 감당할 인연을 얼마나 찾았는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서중관님 같이 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 그리고 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대종사님도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일이 있을 때는 또 일이 없을 때의 신경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변산에서 일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일이 있을 때를 준비를 잘 하신 겁니다. 변산을 공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이 참 한가한 곳 같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게 준비하셨고, 또 이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뒤에서 보면 꼭 미리 설계해 놓고 탁탁탁탁 간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뒤에서 볼 때 마치 설계가 되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인연들을 만나는 과정을 밟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결론으로 한번 몇 쪽을 펴보냐면 171쪽을 한번 펴보세요. 정세월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정세월님이. 네. 자, 이분이 지금 7타원님이신데, 7타원. 정세월님이 이제 6월 25일이죠. 부안을 며칠 날 뵀다고 돼 있죠? 6월 26일. 아니. 26일이죠. 6월 26일 맞네요. 25일 날에 출발하여서 어두워져서 이튿날 아침, 이튿날 뵈요, 대종사님. 26일 날 뵈는 거죠. 26일. 25일 날 가서 그날은 어두워져서 실상초당에서 정세월님은 주무셔요. 실상초당에서 여자분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서중환님은 남자들이 있는 석도암으로 올라가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올라오셔. 어디를 따라서? 석도암길, 거북바위 길을 따라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니까 대종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대종사님이 몇 세? 34세. 네. 어떤 모습? 정자관도 쓰고 턱수염 기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수염이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만나서 정세월님이 대종사님 보고 꼭 친정부모 만난 듯 같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내가 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내가 대종사님 봐도. 사람들 대종사님을 뵈면은 마치 친정아버지 뵌 것 같은 그런, 이게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서를 지금 이런 거 보면 계속 나와요. 나이 차이도 안 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막 친정 아버지 같이 느끼는 거야. 난 정말 이게 느낌이 지금 돼요, 이게? 대종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분위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었어요. 사람 오면은 사람 참 이렇게 딴 데서 그 분위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싶어,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따뜻한 기분을 막 보내야 이게 설명이 좀 될 판인데, 우리가 참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될 내용인 겁니다. 대종사님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어마더거만 알면 안 돼요. 거의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랬다 큰일 난다고. 따뜻하고 이제 내포 형성이 많이 될 때, 저러면 안 될 때 할 때 엄한 거예요. 엄한 것은 뒤야, 뒤. 처음에 다 따뜻하셨다. 계속 나와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기본이야, 이거 대종사님 기본.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영광으로 가려고 미리 이렇게 짐도 다 싸놨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얼마 뒤에 결국은
대윤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결국은 연락이 와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뭐냐면 하도 좋은 기운이 띄어서 어떤 사람이 올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큰 회상을 열어서 고해 창생을 제도하려고 하니까 이런 회상의 큰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세월이라는 본명을 줘요. 세월. 세상의 달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밝게 비춰라. 이런 뜻도 되고요. 세월이라는 걸 줘요. 이때 이제 정세월이 그 질문을 해요. 마음이 항상 걱정이 많아서 갈팡질팡해서 마음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마음 바로 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여기 나오죠?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이게 뭐예요? 마음의 근본이? 그 쓰는 곳에는 편법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할 거든 성립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말만 다르죠? 이게요. 이런상 법하고 똑같아요. 이런상 법이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근본,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의 이런상 자리를 깨쳐가지고 그 쓰는 곳에 안입이 설신이 눈을 쓸 때, 뭐 입을 쓸 때, 코를 쓸 때 쓰는 데서 편법됨이 없게 이론상 같이 쓰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맞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근본이 이론상 자리예요. 이론상 자리. 이론상 자리를 알아서 이론상을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작용할 때 그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립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나 석동 앞들에 그 뜰 앞에 있던 그 느티나무, 지금 큰 나무인데 이때 이렇게 안 컸겠죠? 저 나무가 산 나무냐 죽은 나무냐 물으세요. 살았냐 죽었냐. 그러니까 겨울 되면 잎이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10월 되면 다 잎이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뭐 죽었다가 죽은 건 아니죠. 그래요. 왜 안 죽은 거냐. 그러니까 밑둥이 살아 있어서 다시 살아나듯 사람도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 만법극일 일기화처라는 그 의도를 써줍니다. 이 말이 이런 거 비유를 통해서 대종사님께 처음 보신 분한테 그냥 성리를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 반성 많이 하는데 제가 거의 못하거든요. 처음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 대종사님이 막 던져요. 막 던진 게 아니라 막 퍼부서 주는 거예요. 그냥 퍼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둥을 봐라 이거예요. 밑둥, 살아있는 밑둥을 봐라 이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다 한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그게 죽은 게 아니다. 밑둥이 있다. 이게 이런 것은 다 이런상 신앙, 이런상 자리입니다. 이런상 자리. 이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나무의 밑둥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밑둥을 보고 사냐 이겁니다. 바로 던졌죠? 2번 본 사람 아닙니다. 이게 처음 봤어요? 확실히?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인데 이런 말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법규 일기화처를 딱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처음 만나도 이런 얘기를 던지고 서로 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런 공부, 이 성립 공부에 그러니까 석도함은 이 회상을 여는 과정에 성립 법문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 힘으로 새로운 회상도 열겠다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게 느티나무 이렇게 큰 나무 있죠, 보이죠? 그게 이제 그때도 이 나무였는가 어떤 나무인가 모르겠지만 기다고 하고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나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종사님이 이런 나무를 하나를 가지고도 나무가
10월이 되면 낙엽도 다 떨어져서 다 죽은 것 같지만 또 새봄이 되면 살아나는데 왜 그러냐 이거. 그럼 그 나무가 원래 살아있기 때문에 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산 기운이 뭐가 있냐. 우리도 생멸하고 막 거리하고 어떨 때는 있는 거 어떨 때는 막 흥하고 어떨 때는 망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이 하나 갈팡질팡하는데 걱정이 있기도 하고 걱정이 없기도 하는데 그게 왜 있냐 이거예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산 자리를 보면은 그 걱정 근심에 늘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걱정 근심을 잘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계속 일관된 얘기예요. 제가 이거 뭐 저번 시간에 뭐 풍랑이 일어도 그 자리에서 말하시고 여기서 나무를 가르쳤을 때 여기에 상기운이 있냐 물어보는 것도 그 자리고 굉장히 일관되게 계속 던집니다. 던지고 그 자리에 우리도 이곳에 가보면은 이 느티나무를 보면서 나의 밑둥은 있나 살아있는 밑둥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도 근심이 일어난 자리, 걱정이 일어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